너무 박박 밀지 마라. 오염을 지우는 건 나의 팔 힘이 아니다. 퐁퐁 하나만으로도 집의 화장실을 5성급 호텔처럼 유지시킬 수 있다. 100%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스스로 나를 아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청소하는 방법을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장실이냐, 주방이냐, 어떤 공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일단 먼저 그 앞서서 청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왜 깨끗하게 하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에게는 위생과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미관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청소하는 게 기분이 좋아 라는 이유일 수도 있죠. 근데 청소를 하는 이 이유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왜 중요해?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 내가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노력으로 청소를 할지 정할 수가 있고 그걸 잘 설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한번 무리하게 청소를 하고 또 오랜 시간 청소를 지속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떤 청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러닝, 달리기가 아주 인기잖아요. 러닝이랑 비슷합니다. 너무 힘들게 뛰는 분들은 몇 번 뛰고 못 뛰게 됩니다. 내일도 뛸 수 있는 만큼의 속도와 거리를 뛰어야지 지속적이고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를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샤워하고 나오는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청소의 방법과 도구를 간단하게 해서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청소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연산에 식초를 섞어서 끓는 물을 부어서 젓고 있다면 어쩌면 청소하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걸 수 있는 것이죠. 화장실을 호텔처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청소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품이나 세제 작업을 할 때 너무 박박 밀지 마라. 오염을 지우는 건 나의 팔 힘이 아니다. 세제의 성분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오염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할 때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막 박박 문지르잖아요. 만약에 화장실 청소라면 변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 문지르고 있다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하기 싫어질 겁니다. 처음 세제를 바를 때는 그냥 약을 전체적으로 다 발라둔다는 느낌으로 모든 면적에 빠르게 세제를 바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질이 급해서 이제 손에 쥐면 눈에 보이는 그 오염을 지우려고 해요. 근데 세제가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품이 일하도록 전체적으로 빨리 발라라. 그리고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전체 화장실에 약품을 다 바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둔 후에 모든 면적에 약품이 다 발라졌다면 한 2분 정도 놔두고 물을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에 한 두세 군데, 많게는 뭐 네다섯 군데의 포인트들이 이제 아직 다 씻기지 않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씻어내면 훨씬 전체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청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팁, 물이나 세제가 묻어있는 시간을 오래 방치하지 마라. 세제가 반응할 시간은 물론 좀 어느 정도 둬야겠죠. 그렇지만 물이나 세제의 경우는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는 반면에 그 원래의 상태와 재료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부분이 씻겨질 정도, 그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그 오염이 이제 밀려 나갈 정도의 시간만 놔뒀다면 빠르게 물과 세제를 없애주는 게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마감을 할 때 세제나 물기를 마른 걸레로 완전히 없애는 것. 물기를 빨리 없애주는 것이 원래의 상태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그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내고 깨끗하게 닦아낸 뒤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놓고 반짝반짝거리는 상태로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거든요. 청소를 마쳤을 때. 근데 물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나와버리면 그 물이 마르면서 물은 끌어들이고
잡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때가 다시 앉고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코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마른 걸로 마감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청소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청소 전문가가 청소 완료하는 것들을 볼 때 보시면 물기가 막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 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청소 다 됐어요 하고 와서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공간이 모두 뽀송뽀송한 공간이 되었을 때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째, 세제는 전체적으로 빨리 모든 공간에 바른다. 둘째, 오염이 닦여나갈 정도로 하고 났다면 물이나 세제를 빨리 없애줘라. 셋째, 마감을 볼 때는 물기를 완전히 없애줘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하고 빠르게 청소할 수 있게 되면 더 자주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 쓰지 않고 퐁퐁 하나만으로도 집의 화장실을 5성급 호텔처럼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청소의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청소의 적, 곰팡이 빼놓을 수 없죠. 일단 곰팡이는 생물입니다. 균류에 해당하고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방치해두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날라와서 생겨났을까 모르는 그런 날파리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물기와 더러움, 오염이 조금만 있으면, 물과 오염만 있으면 바로 번식을 시작하는 게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제거 약품은 시중에도 참 많지만 청소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고 효과적인 세제는 락스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곰팡이를 죽이는 세제가 이제 염소 계열의 세제인데, 원래 락스가 그 원액 상태를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영장에서 나는 그 락스 염소 계열 세제의 냄새는 염소 세제와 오염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염소 가스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락스에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염소 가스의 냄새가 이제 인체에 뭐 크게 유독하거나 한 내용은 아니지만, 곰팡이를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번에 전부 다 없애놓고 신경 안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물에 락스를 1 정도를 섞으셔서 희석액으로 전반적으로 다 빨리 뿌려 놓는다. 그리고 한 5분 정도의 시간 이후에 그 락스액을 한 번 다 린스 해준다, 흘려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빠르게 락스 작업을 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몇 회간 좀 반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는 게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나는 냄새나 이런 작업 강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 곰팡이가 아주 많이 있거나 하면 락스 원액을 그 부분에만큼은 흥건하게 잘 바르시고 휴지를 붙여주시는 방법이나, 그 락스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희석액을 사용을 해서 했을 때 제가 더 괴롭지 않고 청소를 하지만 효과도 가장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주방 기름때가 잘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제거하나요? 기름때 미치겠죠. 지금 가서 주방 후드망을 이렇게 올려다 보십시오. 노랗죠. 원래는 크롬색, 은색이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오염이 내가 이제는 손 쓰기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상태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그 방법들을 찾아서 끓는 물도 하고 뭐 탄산소다도 쓰고 구연산도 쓰고 하면서 열심히 해서 많이 깨끗하게 해놓은 뒤에 너무 힘들게 그 작업을 마쳤다면 또 몇 달 뒤에 그 모습을 똑같이 보면서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일단 기름때를 지우는 건 알카리성 세제입니다. 알카리성 세제는 기름을 녹이기 때문에 기름 제거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방 후드망 청소 방법을 찾아보시면 구연산, 식초 이런 걸 섞어서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산성 세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 산성 세제도 기름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름때의 양이 있다면 알카리성 세제를 찾아서 이제 써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조금 더 자주 청소를 해주면 노란 기름때가 많지 않을 때는 뜨거운 물과 퐁퐁만 가지고도 새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드망에 기름때가 너무 가득 차서 후드망 사이사이의 공간을 거의 막아버릴 정도로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추천해드리는 건 그 똑같은 규격의 후드망, 이제 주방 후드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거든요. 새 것을 사시는 게 그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름때 또 곰팡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급하게 온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손님이 갑자기 오게 됐을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 첫 번째는 사실은 청소의 영역이 아니라 정리의 영역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 치우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청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시 화장실일 것 같아요. 집 안의 영역들은 그 정도로 더러워지는 영역들이 잘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울 한번 잘 닦고 세면대와 수전, 이제 샤워기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손 씻고 하는 그 세면대와 수전 정도는 물로 한번 닦아내고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내도 반짝이는 감이 나거든요. 그리고 변기 안쪽, 저희가 이제 앉아서 용변을 보아서 떨어지는 그 물이 고여있는 그쪽 정도는 정리를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소 전문가로서 누군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정리 이후에 청소의 영역에서 찾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생이 집이 더러운데도 자꾸 방치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집이 많이 더러운 상태를 방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진짜로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내가 그냥 그것들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뤄두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가지 이유 다 뭐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이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가 청소를 좀 자주, 청소를 더 좀 간편하게 마음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습관들처럼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빨리 끌어놓고 그 부분들을 쪼개서 내 삶에 자잘하게 배치를 잘 해놓은 다음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거나 내가 정말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의 문제는 청소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방치하기 때문이다. 정보는 이미 천지에 널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지 않은 거죠. 가정집, 화장실, 구독 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상관리 청소를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처음 가면 1시간 반 걸립니다. 화장실 하나에. 두 번째 가면 50분이 걸리고, 세 번째부터는 40분 이내로 청소가 끝납니다. 청소를 너무 큰 작업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 장비의 준비, 체력의 준비가 모두 완벽히 갖춰지면 하려고 하니까 청소가 안 되더라. 100%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금세 또 더러워진다. 내가 너무 많은 투입을 했을수록 더러워졌을 때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거울만 한번 닦으세요. 5분이라도 충분합니다. 퐁퐁으로 부드러운 수세미에 묻혀서 한번 유리에 다 바르고 물로 한번 헹궈내고 완전히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내면 물때 없는 거울을 보시게 되는데, 그걸 보고 계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오늘 관리를 했다라는 경험과 마음이 단순히 이 청결한 공간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또는 위생과 건강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자기애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면 나 스스로를 좀 방관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스스로 나를 아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아주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방법을 찾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청소의 꿀팁이지 않을까요? 저는 요셉씨의 빗자루 클린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천이라고 합니다.